안철수 대표의 1박 2일 동안의 광주 방문에 일어난 일을 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방을 벌이며 가시돋친 말들을 주고받았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주인공 없이 치러지면서 볼성 사나운 모습으로 얼룩지며 10년 전에 비해 크게 퇴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5.18 역사를 알리는 경과 보고서가 보훈처가 기념식을 주관하면서부터는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면서 해경이 충격에 빠졌고 연안 어민들도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안철수 대표가 지난 주말과 휴일 광주를 방문하면서 일어난 일을 두고 광주시장 후보들이 공방을 벌였습니다. 후보 4명이 둘씩 짝을 지어 서로에게 가시돋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첫 소식 윤근수 기자입니다. 지난 17일 밤 광주 MBC에서 방송 출연을 마치고 돌아가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대표가 차량 안에 1시간 가까이 갇혔습니다. 방호님을 자처하는 이들은 안 대표의 차량을 가로막은 뒤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경찰은 이들 가운데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윤장현 후보는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의 지지자들이 다수 관련된 정치 폭력이라고 규정하고 두 후보의 사죄를 촉구했습니다. 정말 구태 정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자기의 표현도 못하게 하게끔 이렇게 만들어지는 폭력 사태에 대해서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장현 후보와 공동 기자회견을 연 무소속의 이병환 후보도 이유를 불문하고 폭력은 정당화될 수 없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사법당국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폭력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배후가 있다면 철저히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강훈태, 이용섭 두 후보는 공동 논평을 내고 배후가 있다면 광주 시민을 분노하게 한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진짜 배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략공천에 항의하는 당원과 시민을 핍박하고 있다며 안 대표의 정계 은퇴와 윤장현 후보의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멸실 야합 공천된 후보가 자진 사퇴하거나 아니면 당에서 후보를 취소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의했다고 해서 이걸 고발까지 하고 구속영장까지 신청하도록 한 것은 저는 야당 지도자로서의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광주 민심을 달래러 온 안철수 대표의 방문은 이른바 폭력 사태와 경찰의 수사, 배후 논란으로까지 이어지면서 예기치 않은 방향으로 파장이 번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광주 MBC는 지난 17일 밤에 발생한 방송시설 무단 난입 사건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 행위와 생방송 출연자 차량의 진행을 가로막고 사실상 감금한 행위를 언론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규정하며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광주 MBC는 또 이 같은 폭력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앞으로 경찰 수사의 진행을 면밀하게 지켜본 뒤 이에 합당한 조치를 취할 것을 밝힙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지난 17일 5.18 추념식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부 시민들의 항의가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5월 영령이 잠든 묘역 앞에 김한길, 안철수 등 새정치민주연합 지도부가 고개를 숙입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헌화, 분향이 진행되는 동안에 여기저기서 고성과 욕설이 터져나옵니다. 광주시장 후보가 전략 공천된 데 반발하는 일부 시민들이 막무가내로 추념식을 방해하고 나선 것입니다. 낙하산 공천이야! 안철수는 물러가라! 국립 5.18 묘지에서 민주의 문 안쪽은 영령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숙연해지는 장소가 되어야 하지만 일부 시민들에겐 이런 고귀한 의미가 안중에도 없습니다. 5.18 추모 기간에 맞춰 전국 각지에서 찾아온 청소년들도 이런 모습을 고스란히 지켜봤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여기 참배를 하라 마라 할 그런 권한은 어느 누구도 없다. 자유스럽게 참배를 하는 것이고 여기 온 자체가 추모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뭐 싸우러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경건해야 할 추모 기간에 5.18 묘지에서 고성을 지는 일부 시민들은 전략 공천의 부당함을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5월 영령이 고이 잠든 묘역 앞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것이 과연 정당한지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5.18 기념식의 주요 식순 가운데 하나인 경과보고는
5.18의 기록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작은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 국민에게 생중계되는 만큼 어떤 내용인가가 중요한데 언제부터인지 축소되고 사실관계가 쏙 빠지는 등 이상해졌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5.18 경과보고는 지난 1997년부터 2008년까지 5월 유족 등이 맡아왔습니다. 광주에 투입된 개헌군은 학생과 시민들의 시위를 무자비하게 총검으로 유혈 진압하였을 뿐만 아니라 5월 21일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한 총격을 가하고 무력으로 진압을 강행하였습니다. 탱크를 앞세우고 진압하는 개헌과 맞선 광주 시민들은 마지막까지 전라남도청에 남아 저항하였으며 하지만 지난 2009년부터 광주지방보훈청장이 직접 경과보고를 읽었고 2011년부터는 똑같은 경과보고가 이어졌습니다. 5.18 최대 비극인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는 밀고 밀리는 과정이라고 왜곡됐고 계엄군과 밀고 밀리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5.18을 사태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5.18 민주화 운동과 같은 사태가 재현되지 않을 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되었고 5월 유족들은 보훈처가 직접 맞고부터는 사실이 축소 왜곡됐다고 지적합니다. 그냥 5.18은 민주화운동 일환이다라는 그것의 주안점에 맞춰졌지 피해가 얼마가 있고 광주 시민들이 어때서 이게 일어났었는가 하는 그러한 문제들 전혀 빠졌죠. 모호한 말로 쓰여진 5.18 경과보고는 다른 보훈단체 눈치 보기라는 말도 나옵니다. 50 세력과 유신 부활 세력들의 눈치를 심하게 살피고 있는 그런 보고예요. 이처럼 왜곡된 5.18 역사 보고서는 벌써 4년째 전 국민 앞에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네, 이렇게 경과보고만 이상해진 게 아닙니다. 벌써 몇 년째 5.18 기념식이 파행으로 치러졌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송정근 기자입니다. 총리께서 기념사를 하시겠습니다. 올해 5.18 기념식은 대통령도 오지 않았고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유공자와 유족도 자리에 없었습니다. 빈자리는 엉뚱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직원이라고요. 무슨 직원? 보훈처 직원. 자리 확보했다가요. 다시 유가족분들 오시면. 안 오시면 그냥 여기들이 앉아 계신 건가요? 그렇겠죠. 파행은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순서에 이르러 극에 달했습니다. 공식 기념곡 재창이 아닌 까닭에 박준영 지사 등 몇몇 사람들만 일어나 노래를 따라 부르고 종홍홍 총리와 박승춘 처장은 자리에 그냥 앉아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일어나니까 마지못해 따라 일어났던 지난해 기념식과 분명한 차이가 납니다. 흔한 기념 공연 하나 없이 끝나버린 올해 기념식. 입장하고 있습니다. 5.18 국립동정대회였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5.18 기념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유족과 유공자, 5월 영령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공연과 헌시가 기념식을 장식했고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서 오직 어린 아들이 오는 새벽을 꼬박 지키고 있는 5월의 어머니처럼 마지막엔 광주 시민과 대통령이 함께 일어나 임을 위한 행진곡을 함께 불렀습니다. 해마다 뒷걸음질 치는 5.18 기념식을 바라봐야만 하는 기념식의 주인공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33년 만에 처음으로 참석을 못했어요. 전두환 정권 때도 다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거 오랜만에 참석을 못했을까? 그 이유를 저는 보훈청에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마음의 응어리를 먼저 가신 그 영령들은 물론이고 어머니들에게 마음의 벽을 줬다는 것이 너무 괴롭다는 이야기입니다. 5.18 기념식이 반쪽짜리로 축소되고 있던 어제 구구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에서는 또다시 5.18을 폭동절로 지칭하며 전라도와 5.18을 조롱하고 비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가보훈처가 소속 공무원들을 동원해 5.18 기념식 빈자리를 채우게 한다는 지난 17일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5.18 기념식에 보훈처 전체 직원의 절반인 644명이 동원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광주 영령과 희생자 가족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무원들이 일당 12만 원에 동원됐다며 박근혜 대통령도 불참하고 이 무리한 행진곡 제창도 없이 반쪽짜리 행사로 진행된 근본적인 이유를 모르는 국가보훈처의 안일한 역사인식의 단면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세월호 대국민 담화에서 해경을 해체하겠다고 밝히자 바다를 끼고 사는 지역 주민들이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섬과 바다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또 넓은 곳이라 걱정이 많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담화문을 읽어내려가자 지역 주민들의 눈과 귀가 방송에 쏠렸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관피와 척결 등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고 담화 발표 후반부에 대통령이 눈물을 흘리자 안타까움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 책임을 지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눈물도 흘리고 보니까 저도 마음이 아찔하더라고요. 하지만 해경 해체와 관련해서는 걱정부터 앞선다는 반응이었습니다. 중국 어선들 불법 하는 거 그걸 잡는 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것이 좀 의심스러워요. 삼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해경을 해체하는 게 국익에 부합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고려해서 깊이 국가 장래를 생각해서는 조치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국면을 우선 타개하고 보자라는 식의 어떤 해양 경찰관들도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경 해체 언급이 나오자 할 말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안이 망했다는 데 어떤 느낌이 있겠습니까? 섬과 바다가 전국에서 가장 많고 넓은 전남에서는 박 대통령의 해경 해체 언급이 앞으로 어떻게 현실화될지 우려와 걱정의 눈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광주지방경찰청 소속 의경이 긴급 관용 차량으로 소속 중대장을 퇴근시켜주다 뺑소니 사고를 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20살 박모 의경은 어제 저녁 7시쯤 광주시 남구 방림동의 한 도로에서 긴급 관용 차량으로 17살 서모군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박 의경은 사고를 낸 지 30분 만에 현장으로 돌아와 자수했고 소속 중대장인 김모 경감을 자택에 데려다주다 부대로 복귀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김 경감에 대해서도 사고 책임을 물어 감찰 조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오늘 하루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오늘 오후 3시쯤 광주시 북구 두암동의 한 야산에서 등산객이 벌인 담뱃불로 추정되는 불이 나 임야 0.02헥타르를 태우고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에 앞서 오늘 낮 12시 30분에는 담양군 용면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나 2시간 만에 꺼졌습니다.